최근 중국에서 일본 교토를 테마로 한 중국의 복합상업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성당 작은 교토인 이 상업시설은 2021년 8월 21일 랴오닝성 다롄시에 오픈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갈 수 없게 된 일본 여행을 대신한다는 느낌으로 상당수의 관객들이 모여 꽤나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오픈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임시 휴업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중국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시정부가 인터넷상에서의 비판이 거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손님이 너무 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져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다롄이라면 과거에 일본이 만든 만주국의 일부였다. 그런 장소를 일본풍 거리로 만드는 게 제정신이냐? 이대로라면 중국은 점점 일본에 먹혀버린다. 자국의 문화를 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불만을 뿜어냈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은 당나라를 뜻하는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락 없는 일본풍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다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상품밖에 팔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중국의 전통 의상과 중국의 차 관련 상점을 비롯해 사탕세공 등 중국 전통 문화에 관한 상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리선 비판과 조롱에 해당 시설은 결국 임시 휴업을 하였으며 언제 다시 개장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반일 행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전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속되어 왔으며 전례가 수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실패하였다. 현지 기업은 중국의 정치 리스크를 잘 알고 있을 게 분명하며 성당 작은 교토라는 이름으로 당나라의 도읍인 낙양에서 교토의 거리 풍경을 재현한다는 명분을 삼아 비난을 피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그래도 실패했다. 일본풍의 테마타운을 연다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가?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한 기자는 너무 답답하다. 좋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큰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일본이 나빴다기보다는 타이밍이 나빴기 때문이다. 2012년 9월에 반일 시위가 있었는데 9월이 다가와서 더욱 비난이 심해지는 것 같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뜻밖의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기사로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코로나 유행으로 경영이 막힌 일본 관광지의 전통여관 등을 중국 자본이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를 보호할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만들 시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의 유출건에 대해서 조사해나 응해라 등의 댓글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애초에 천안문 사건이 없었던 일 취급받는 것이 가장 이상하지 않나? 라며 중국의 아클레스건을 건드리며 중국을 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안문 사건이 언급되는 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과거 9.18 사변 혹은 만주 사변이라 불리는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만주 사변은 일본 제국이 1931년 9월 18일 류타오우에서 자신들의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 측의 소행이라고 조작하여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개시한 사건입니다. 이는 당시 만주 군벌이던 장장림이 폭살당한 사건 이후 그의 아들 장학량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소련이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자 이에 자극받은 일본 군부와 우익 세력이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주요 자원과 군수물자의 공급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결정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일본군은 만주 전역을 점령하였고 1992년 3월 1일 괴뢰 정권으로 만주국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의 침략 행위를 호소하였고 국제연맹은 이에 응하여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1933년 2월 조사단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차례대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행위를 잇고 옛 일본 만주국에 속해 있던 지역에 일본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우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한 달 동안 67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며 뜻을 모았는데요. 청원인은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며 중국에 한국 땅을 내어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에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차이나타운 조성 반대 청원은 일부 시민들이 자국 문화가 더 열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 정말 차이나타운이 한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말만 들어보자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중국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침략한다는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 침략 따위가 아닌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조금씩 잠식해 결국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한푸라 주장하는 등 이른바 동북공정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북공정을 요약하자면 중국 내 58개의 소수민족들의 분열을 막고자 중국의 동북방, 만주 지역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며 관심을 받자 이를 시기한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자국 문화에 일부러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2020년 10월 29일 중국의 페이퍼게임즈라는 기업이 캐릭터의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하는 등 캐릭터를 꾸며 주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게임인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샤이닝 니키는 출시 당시 국내의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같은 해인 11월 4일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버 출시 이후 첫 이벤트로 한복을 중국 서버와 동시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의 한복을 본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명나라의 의상이다,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의 옷이다 등 한복을 중국의 전통문화라는 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논쟁이 주변에 알려지며 격해지자 페이퍼게임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중국을 욕한 유저나 한복을 한국의 것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유저는 채팅 금지 혹은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샤이닝 니크의 한국 유저들은 아이템을 환불하거나 게임에서 탈퇴하는 등 시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페이퍼게임즈 측은 바로 다음 날인 5일 한복 아이템을 파기하거나 회수하고 환불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이용자들의 탈퇴가 끊이지 않자 페이퍼게임즈 측은 6일 샤이닝 니키 한국 서버의 서비스를 종료한다 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이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여론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과격한 발언이나 한국 문화와 한국 정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김치가 중국의 전통 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치 또한 중국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든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1,4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전통 문화와 농촌의 일상을 소개하는 중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라이프 시리즈 무의 삶을 제목으로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유튜버가 직접 수확해 손질한 매추로 김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등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이 영상에는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50만 회가 넘어가고 10만이 넘는 수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영상들에는 어딘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구도, 배치 등 영상의 완성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산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상에 자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인데요. 그런데 이 유튜버는 중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감독이 만든 영상이라면 이 높은 완성도가 이해가 됩니다. 당국의 지지를 받은 유튜버가 자국 내에서 김치가 파오차이의 일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가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란 사전적으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따위를 모두 포함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 발전시키며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한국 고유의 문화를 빼앗거나 변절시키려 하는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